가자. 자, 평면좌표 프린트 마지막 개념입니다. 벌써. 자, 내분점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내분점. 무슨 말일 것 같냐? 일단은 뭐일 것 같아? 내분점이니까. 점이겠지, 점. 근데 뭐 하는 점? 내. 무슨 내자겠냐? 준호야. 반말하는 거야? 안 낸다고? 안 내. 그 분은 나눌 분 맞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뭐도 있냐면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있는 내용이겠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내분점을 주로 배울 거고 외분점은 소개만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일단은 뭘 나누겠냐? 저 점은? 선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가 있는 거야. 선분 AB를 뭐뭐로 나누는 점. 아이씨, 한글을 못하네요. P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 앞에 어떻게 나누는지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됐어? 이런 느낌이야. 3분의 AB는 고정이다, 얘들아. 그랬을 때 점 P가 한 요 정도에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안 써도 돼. 근데 점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둘 사이에서 나누겠다는 뜻이야. 안 냈자, 내분점이라는 말은. 됐니? 점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들아 뭐가 바뀌지? 바로 변의 길이가 바뀌어요. 선의 길이. 이해가요? 점 P가 왼쪽에 있으면 A, B를 얘 대 얘로 쪼개는 거고, 점 P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은 변의 길이가 이런 비율을 갖게 되겠지, 그치? 이해가? 그래서 문제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눌지가 나올 거야. M 대 N이라고 해봅시다. 의가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야, 그러면 이거 비율이니까 음수일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그쵸? M과 N은 당연히 어때야 돼? 0보다 큰 숫자들일 거야. 그리고 A, 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P는 항상 두 개가 나와.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나와요. 다행히도 얘는 교육과정에선 사라졌어, 공식은. 하지만 답은 구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런 그림이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써야겠죠? A부터 B까지가 있고 M 대 N으로 사이에서 쪼개고 있는 어떤 점 P가 있으며 비율이 M 대 N인 상태고,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 PA 대 PB는 M 대 N이라는 비율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내항곱 외항곱 하시면 MPB가 NPA와 같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근데 꼭 M 대 N으로 읽어야 되나? M 대 N으로 꼭 읽어야 되나? 준호야? N 대 M으로 읽으면 안 되나? 그러고 싶으면 선분의 이름을 반대로 바꾸면 돼. 어떻게? BA를 N 대 M으로 나눈 점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순서 지키셔야 돼요. A, B면 A랑 연결된 게 M이고 B랑 연결된 게 N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럼 B에 A라고 썼으면 B랑 연결된 선분끼리 비율 N, A랑 연결된 게 M이라고 순서대로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저거 순서 내 맘대로 A, B라고 써놓고 N, M이라고 쓰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나누는 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냐? 됐죠? 그럼 이제부터 직접 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1차원이 수직선이라고 했어요. 그쵸? 야, 만약에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어. 자, 좌표를 뭐라고 할까? 나머나 A와 B의 좌표를 보통 많이 쓰는 게 X1과 X2입니다. 너 씨 안 배웠어? 정혜영 데려와. 자, 그때 요 놈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점 P. 요 놈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 됐니? 그래서 이 좌표를 편의상 X라고 좀 칭해볼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 N 곱하기 PB의 길이, 얘들아 PB의 길이 얼마? PB의 길이 얼마? X2 마이너스 X죠, 그쵸? 근데 막 편의상 절대값 좀 쓸게. X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을까? 내 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는 N 곱하기 절대값 PA의 길이 X 마이너스 X1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뭐 구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홍선아 뭐 구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뭐 구하고 있는 거라고? 안 들었어? 홍선아 뭐 구하는 거라고? 그래, 눈치는 있네. 뒤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할 거기 때문에 X는 하고 정리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양변에서 요놈 좀 나눠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물어봅시다.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 지금 이거? 절대값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왜요? 자,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거지? 내분점 구하는 거지. 내분점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겠지. 안 냈자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X는 무조건 한 놈보다 크고 한 놈보다 작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X1, X2 자리 바뀌어도 똑같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예요. 둘은 부호 반대죠. 됐어? 얘가 절대값 그냥 나오면 얘는 반대로 나오면 돼, 부호. 내 말 이해갈까? 그래서 M 곱하기 좌변에 있는 걸 그냥 풀게요. 양수라고 가정하고 우변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오면 된다고. 됐니? 그럼 이제 X는 하고 정리할 수 있겠다. M 더하기 N의 X는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분점 공식은 뭐야? 비율끼리 더한 거 분해 비율에 뭔가 곱해진 놈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할 거는 이 곱해지는 원리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어떻게 곱해져? 무조건 반대편 거랑 곱해집니다. 색깔 맞췄어? 이 곱하기의 원리는 M과 곱해지는 건 반대편 좌표야. 무조건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곱해집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흰색 부분은 뭐야? 증명한 거야. 요 식이 나오는 거. 이게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거다. 노란색. 그리고 이 핑크색 M이 곱해지는 숫자 결정하는 건 뭐라고? 반대편 좌표가 곱해지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갑시다.
자, 2차원은 좌표가 2개짜리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려보자면 편의상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가정하고 할게요. 똑같아요.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좀 하자. 그리고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좀 할게요. 됐죠? 그때 나는 점 A와 점 B에 또 M대n 내분하는 점 P를 찾고 싶다. 요놈의 좌표. 편의상 X, Y라고 좀 할게. 좌표를. 괜찮아? 그럼 끝났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방금 왼쪽 게 이해되면 얘는 따로 증명할 게 없어요. 잘 봐. 야, 요 선이 M 대 N이면 우리 수선 그리면 평행하기 때문에 얘도 M 대 N이죠. 맞냐? 그렇잖아. 그럼 뭐해? 요 X가 어떤 놈이야? M 대 N 내분점이야. 수직선상에서. 이해가요?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은 반대편 좌표 MX2 더하기 NX1 하시면 돼요. 써보니까 뭐야? 쟤랑 똑같네. 그냥 수직선상에서 X좌표 내분점 쓰면 돼. 자, 마찬가지야. 누구도 Y좌표도 어떻다? 세로의 길이도 어때 얘들아? 이거 선 이렇게 자르면 M 대 N이죠. 그래서 M 대 N의 비율을 가져요. 됐니? 그래서 Y좌표도 어떻다? 그냥 M 더하기 N분의 비율끼리 더하는 거야, 내분점을. M은 반대편 좌표와 곱해져서 MY2 플러스 NY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점 누구? A 몇 콤마면 x1, y1 B x2, y2 이런 상황에서 A, B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잘 봐. 줄글로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뭐 하라고? 비율끼리 더해요. 됐어? 그런 다음에 내항곱, 외항곱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M은 어디에 곱해진다고? B의 좌표에 곱해지면 돼요. B의 좌표 요 놈이잖아. 이해 갔냐? 그래서 M, B의 X좌표 X2 플러스 N, A의 X좌표 X1이라고 쓰면 된다고. 알겠죠? Y좌표도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분의 MY2에 NY1 써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내분점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냥 수직선에서 한 거 2번 하는 거예요. 평면은. 알겠죠? 괜찮니? 그럼 우리는 원리만 기억하면 돼. 뭐 내분점 구하라고 하면 2개를 더한 다음에 반대편 좌표랑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끝. 됐냐? 자, 외분점은 수직선상에서만 설명해 드릴게 얘들아. 만약에 M보다 N이 큰 상황에서 A, B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M 대 N이라는 표현이에요. 점 Q라고 쓸게. 이런 상황이 외분점이야. A, B의 외분점. 바깥쪽에 있어서. 그냥 뭐 참고만 하면 돼.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QA 대 QB가 M 대 N 똑같이 식을 쓰는 거야. 근데 잘 봐. 외분점은 무조건 둘보다 큰 쪽에 있거나 둘보다 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죠. 외분점은 바깥쪽이니까. 그럼 어때? 둘 다 그대로 벗겨져. 절대값이. 이해 가요? 그럼 넘기면 M 빼기 N이 돼요. 그대로 나오면 절대값. 됐어? 그래서 Q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M 빼기 N분의
m은 b랑 n은 a랑 곱해주셔야 됩니다. 뭐 x1, x는 똑같이 갈게요. 좌표는 아래 거랑 mx2 마이너스 nx1 내분점 공식이랑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저런 외분점이 있다라는 것도 뭐 참고사항으로 같이 적어는 놓으세요. 소개는 해드립니다. 외분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응용되는 개념 조금만 더 설명하고 문제 풀 겁니다. 가자. 자, 내분점의 응용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워낙 쉽습니다. 중점을 이제부터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어차피 수직선으로 할 때와 아니 할까요? 자, 점 A는 x1이라는 좌표를 갖고 점 B는 x2라는 좌표를 가질 때 얘들아, 이 둘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M의 좌표는 뭐가 될까? 중점 뭐가 될 것 같아? 중점은 다른 말로 1대1 내분점입니다. 그쵸? 맞지? 중점은 양쪽으로 길이가 같다잖아, 그쵸? 그러면 뭐였어? 아까 내분점 공식? 비율끼리 더하고 비율 하나씩 좌표에 곱해주는 거는데 어차피 둘 다 1이니까 어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중점의 좌표는 너무나 당연히. 그쵸?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점 A가 x1, y1 점 B는 x2, y2 라고 했을 때 요놈의 중점도 똑같이 평균을 구하면 된다예요. x끼리의 평균, y좌표끼리의 평균. 어려운 말 아니죠?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지금까지 배운 도형들 중에서 비율, 변에 비율 들어갔던 도형의 성질 뭐 떠오르는 거 있니? 닮음. 또 닮음도 맞아요. 닮음도 써먹습니다. 또 피타고라스에서 비율이 3, 4, 5 피타고라스 수 그거 말고 또 점에 관련된 거.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얘들아, 무게중심은 왜 무게중심이냐? 뭔 말이냐, 무게중심이? 맞지? 무게의 중심이지. 야, 잘 들어봐. 삼각형이죠, 얘들아. 삼각형은 부피가 없어. 납작해. 평면이지. 근데 무게가 어떻게 있어? 그렇잖아. 이게 무게가 있어? 무게가 없는데 왜 무게중심이야, 얘는? 멀고 개그덕이고 있어. 무게라는 거는 3차원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그럼 2차원은 어떻게? 이 무게에 대응되는 게 뭐야? 2차원에서? 넓이야. 그래서 니네가 무게중심 때 선 그으면 넓이 같다라는 거 배웠어. 넓이를 일정하게 나누는 점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이거 기본 상식으로 이거는 뭐 정의니까 알려드린 거고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무게중심 내가 알려주는 건 얘들아 고등학교에 가서 써먹으라는 거야. 그래야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 알겠지? 재수 없어가지고. 자, 무게중심이 영어로 뭐죠? COG예요. COG. 알겠죠? 뭐의 약자겠어? 센터 오브 그래비티.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게중심 나오면 혼자 속삭이세요. 크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왕따 돼요. 혼자 속삭이세요. COG, 센터 오브 그래비티. 딱 멋있잖아.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너네 공부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제발.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 뭐 있죠? 뭐 얘는 수직선상에선 표현 못하겠죠. 평면으로 가야겠지. 그치? 2대1을 이용하시면 돼요. 점 A를 x1, y와
점 B를 x2, y2, 점 C를 x3, y3라고 했을 때, 자,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래비티의 약자인 G를 그래서 갖다 쓰는 겁니다. 무게중심 얘기하실 때. 됐죠? 요는 G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유도하냐면 얘들아, 선을 그으면 너무 아래쪽에 있네요. 위쪽으로 가야겠죠. 미안해. 몇 대 몇이라고? 나머나 2대 1이야. 근데 요 선은 무슨 선이라고 불려? 무게중심은 어떤 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얘가 사실 중점이야. 괜찮죠? 그러면 나는 M이라는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라고 쓸 수 있네.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된다? 점 A와 M의 2대1 내분점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G라는 놈은 2대1이기 때문에 3분의 2개 더해서 얘들아 잘 봐. 2는 얘한테 곱해져. 1은 요놈한테 곱해질 거야. 됐어? 2가 곱해지면 분모 사라지고요. 1 곱해지면 뭐야? 그냥 3개를 다 더한 게 됩니다. 유도과정 말로 했다. 2가 곱해지면서 2 분모 사라지고요. 1 곱해서 더한 거죠. 알겠니? 마찬가지로 y좌표도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예요.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거는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 그냥 더해서 평균. 더해서 평균 내면 무게중심이 나와요. 여기까지 알겠죠? 됐냐? 괜찮니? 자, 그럼 요 놈의 응용 하나만 더 체크할게. 얘의 응용으로, 무게중심의 응용으로 얘들아,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C라고 좀 할게. 내가 변을 일정한 비율로 쪼개볼게. 오케이? 몇 대 몇으로 할까?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면. M 대 N으로 쪼갰다고 해볼게. 오케이? 근데 잘 봐. 일정해야 돼. 뭐가? 방향이. 잘 봐. M 대 N이면 M 대 N이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어서 M 대 N이면 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쪼갰다고 쳐볼게. 됐냐? 그러면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PQR. 됐어? 오케이? 그러고 나면 ABC와 무심이라고 쓸게. PQR의 무게중심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좌표로 다 증명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외워놓으면 편해서 외워놓고 가자고. 이걸 매번 증명하기 너무 귀찮단 말이야.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쪼갰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기존의 삼각형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됐죠? 이건 수식으로 다 증명 가능한 내용이에요. 괜찮을까?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응용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해요. 원래 안 쓰려고 넓게 썼는데 저 왼쪽 거 지워도 되죠 얘들아? 중점은 다 썼죠? 그쵸? 자,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쓸게요. 우리가 또 배웠던 아까 닮음 나왔네. 닮음에서 비율에 관련된 거 뭐 있어? 각이등분선에 대한 게 있죠. 각이등분선의 비율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딱 두 단어가 떠올라야 돼. 뭐랑 뭐가 떠올라야 되더라? 하트랑 뭐가 떠올라야 돼? 나이키가 떠올라야 되죠. 니네 얼마 안 되지 않았어?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니? 하트는 뭐였죠? 무슨 각의 이등분선? 하트는 내각. 좋아요. 그래서 A라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괜찮죠?
요 점을 D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하트니까 핑크색으로 할게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뒤집어 놓은 하트 모양이 되죠. 중학교 중2 때 이렇게 외웠을 텐데. 됐죠? 그래서 만약 A, B 대 AC가 M 대 N이라는 비율이 나왔다면 점 D는 뭐가 된다? BC의 M 대 N 내분점이 된다. 이걸 이용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뭔 말인지 이해갈까? 기억나니? 응용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점 D의 좌표 구하라고 나올 거라고. A, B, A, C 길이 구할 수 있게 준 다음. 오케이? 그 다음 또 나이키는 뭐였어 얘들아? 외곽의 이등분선 기억나요? 이런 느낌? ABC 삼각형? 그럼 A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을 긋고 싶은데 쉽지 않네? 미안해, 좀 더 가파르게. 그러면 이등분선 이렇게 가지겠죠? 외곽의 이등분선. 왜? 그럼 어떤 그림 되죠? 검은색이 없네.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AB 대 AC는 BD 대 BC라는 외곽의 이등분선이 있었죠. 나이키. 이렇게 안 외웠어? 중학교 때? 처음 들어봐? B가 뭐가? B 대 AC가 BD 대 BC예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그 옆에 거는 AB, AC가 BD, CD입니다. 똑같아요. 얘랑 알파벳 순서 똑같습니다. 얘도 A, B 대 AC는 B, D 대 CD였다. A, B 대 AC는 B, D 대 CD다. 식이 둘은 똑같습니다. 이 그림상.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B 대 AC가 M 대 N이라면 얘도 M 대 N이 되는 거야. 비율이. 괜찮을까? 그럼 점 D는 BC의 M 대 N 외분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 돼. 교육과정에서 외분점 빠졌잖아. 얘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겠구나. 왼쪽 그림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문제 풀 거예요 이제. 답 맞춰보자. 자, 2, 3번은 자, 첫 번째 점P가 여기에 있대. 자, 순서 중요하다. A, B를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해요. 그쵸? 그럼 뭐부터 읽어? A에서의 길이부터 읽으면 됩니다. 4대 2겠죠? 그래서 2대 1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지? 그럼 반대로 누구는 점 Q는 뭐부터 읽었어 얘들아? BA라고 읽었다. 맞아? 그러면 점 Q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B로부터 먼저 세는 거야. 5대 1이라고 써야겠죠. 1대 5 썼으면 틀린 겁니다. 아까 순서 중요하다 했어. 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준호야. 세 번째 3번은 뭐야? A, B를 1대 5니까 어떻게 돼야 돼? 1대 5가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4번 BA를 2대 1이기 때문에 B부터 세야 됩니다. 전체 길이가 6인데 2대 1로 쪼개면은 2대 1이겠죠. 4대 2. 이렇게 읽으란 얘기겠죠. 그래서 좌표 4번 답은 0이 돼야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순서가 알파벳 순서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됐죠? 괜찮지? 오케이. 자, 24번에 1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만 보면 돼, 얘들아, 사실상. X좌표만 보면 돼요, X좌표만. 3 있고, 마 7 있으면 1번에서 뭐에 관련된, 마 3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A, B라고 했으니 이쪽부터 세야 돼요. 거리 6대 4입니다.
그래서 6대 4니까 약분해서 3대 2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 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번 요번엔 B부터 세야 돼. 왼쪽부터 세야 돼. 1,0 8대 2네요. 4대 1이라고 써야겠죠.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2분의 3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 자, 옆에 있는 문제는 25번 문제는 어떤 거예요? 그림 없습니다. 이제 식으로 풀라는 내용이니까 식으로 푸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뭐 하라고 했죠? 비율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내항끼리 곱합니다. 1에다가 x좌표, b의 x좌표, 3에다가 a의 x좌표 더해주자. 4분의 1에다가 b의 y좌표 더하기 x의 y좌표 마이 11. 그래서 전피의 좌표는 얼마? 1,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q 뭐 나왔어? 홍선아 몇 콤마면?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0, 마 3 어렵지 않습니다. 자, 26번은 답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와 2번 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셨으면 잘 구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됐죠? 바로 해도 되죠? 오케이. 자, 27번. A, B를 3등분하는 점 중 점 A에 가까운 점을 P, 점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했을 때 해봅시다. 27번. 야, 그러면 뭐 대충 찍을게요. 막 이런 그림 만들어지는 것 같아. 점 B는 4, 마이, 점 A는 마이, 7. 얘를 3등분하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점 2개 정도 더 찍힌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중에 A에 가까운 거를 점 P라고 할 거고, 얘를 점 Q라고 한대. 그럼 끝났네. 점 P는 뭐지? 몇 대면 내분점이야? A, B에? 네, A, B에 1대2 내분점. 점 Q는요? A, B에 앞에 말이 중요해. 어떤 문자부터 읽을지 중요하다. 2대1 내분점. 여기까지 맞냐? 그래서 내분점 공식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내가 할 얘기가 뭐겠어, 얘들아? 그게 귀찮아.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길이로 풀 거야. 제일 왼쪽 마이너스 2죠? 제일 오른쪽 4죠? 얘들아, 전체 길이 얼마야? 6. 그 3등분 했으니까 요 길이 얼마겠냐? 2겠죠? 2고 2겠지. 됐어요. 그럼 x좌표 얼마야? 0이랑 2겠네. 이렇게 가도 돼. 알겠죠? 무슨 말인가? 마찬가지 y좌표 한번 체크해볼까? 마 2랑 7이면 얘들아 얼마만큼 길이 차야? 9. 그거를 3등분한 거니까 얼마씩? 3씩 길이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y좌표가 4, 1, 마 2가 된 거지. 그래서 점 P는 0,4고요. 점 Q는 2,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더 편리하시겠죠? 길이가 좀 이쁘다면, 문자가 안 섞여 있다면. 알겠냐? 오케이.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2829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28번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야, 우리 지금까지 비례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AP 대 BP 비례식으로 만들 생각 하셔야 되고요. 내항곱, 외항곱이었을 거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자, 얘들아 기억해. 이렇게 비율관계가 나오면 2번 나온 게 주인공이야. 얘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돼요. P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해줘? A, B의 순서대로 5대2 정확하게 분점이야. 분점.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몰라요, 사실은. 알겠어? 근데 문제에 선분 AB 사이 위에 P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P는 명확히 내분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갈까? 만약에 선분 위에 있다라는 말 없으면 외분점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좀 어려운 문제야. 아직은 여긴 안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내분점 공식 쓰면 됩니다. 뭡니까? 5대2니까 더하면 7분의 5는 B랑 곱하고요. 2는 A랑 곱하고요. 7분의 5는 B랑 곱하고 2는 A랑 곱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몇 콤마 몇? 전피 9,4 됐어요? 아유 뭐야 5p제곱 구하래요 얘들아. 5p제곱 얼마? 루트만 사라진다. 원점과의 거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81 더하기 16 97이 답이 돼야겠죠? 요게 28번의 답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29번. 야,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가 싶었는데 있네. 뭐? 7 마일 마이너스 5분의 1.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괜찮니? 그럼 어떻게 돼? A라는 게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야. B는 왼쪽 위에 있고 그때 두 개 연결해서 비대일 내분점이래. 근데 나는 X좌표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비율 구하면 될 것 같아. 됐어? 이 거리 얼마니 얘들아? 거리 얼마야? 5분의 4죠? 얘는 거리가 얼마니? 실제 거리가 빼면 돼요. 5분의 50이네. 뭔 소리지? 5분의 얼마야? 빨리 알려줘. 36이죠. 됐어? 맞지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대 몇이죠? 비율이 5 곱하고 4 나누면 1대 9네요. 그럼 반대로 A, B라고 읽어야 되니까 A, B는 9대 1이겠죠? 얘 9입니다. 보라색에 의해서.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난 것 같네요. 요거 2고요. 얘는 5분의 4고요. 요 놈은 A일 때 5분의 4라는 숫자는 9대 1 내분점이죠. 괜찮냐? 그래서 얼마? 9 더하기 1 10분의 9, 2, 18의 1A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N은 얼마? 준호? 마이너스 1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1. 조금 어려워지네. 도형 들어가니까. 그쵸? 상황 파악. 자, 30번 가자. 이런 게 좀 어려워지는 문제. 가봅시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분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린 건데요, 얘들아. 주인공은 B다. B는 AC의 순서대로 2대1 내분점이 되기도 하고 외분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그림을 너희가 그려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야, 수직선 그 좌표 평면에서 높낮이는 무시 좀 할게. 그냥 선이 있다라고 가정 좀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야, 그럼 B라는 놈은 A랑 C라는 알파벳의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A, C를 먼저 대충 그려놔. 괜찮을까? 그럼 B가 내분점부터 갑시다. A, C의 2대 1 어이구 미안하다. 2대 1 내분점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B가 어디에 있을 때야? AC의 바깥쪽에 있을 때야. 얘들아, B가 A랑 연결된 게 더 길어야 되지, 그치? 그럼 외분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긴 거의 반대편에 있어야 돼. 그래야 2대 1이 성립하지. 이렇게. 내 말 이해 가겠냐?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아는 건 내분점 공식밖에 없어. 외분점 공식 안 쓸 거야. 그럼 나는 이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B는 AC의 2대1 내분점이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B의 좌표는 알지만 C는 모르니까 C를 A, B라고 좀 할게. 이해 갈까? 그래서 공식을 쓰면 돼. 그대로 점 B의 좌표는 AC 가지고 내분점 공식 2대1 됐냐? 3분의 2는 C랑 곱하고 1은 A랑 곱하고 3분의 2는 C랑 곱하고 1은 A랑 곱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가니? A 얼마 나와야 돼요? A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집 가기 싫어? 마이너스 2분의 이게 마륙 되려면 그쵸? 마이너스 2분의 9여야 되고요. B는 얼마 나와야 돼? 7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B의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우린 내분점 공식밖에 몰라.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놈 기준으로 말하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C는 야 2대1이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뜻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의 해석은 C는 A, B의 중점이다로 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C의 좌표는 심리학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1, 3이라고 적으셔야겠죠. 이렇게 두 좌표를 구했으면 잘한 겁니다. 네, 갑시다. 애매하네요.